미래통합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이제 미래통합당 얘기를 예. 좀 해보죠. 여기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좀 한성교 대표고 공병호 공관위원장 미래한국당 측에서 기존에 발표했던 비례공천 순번을 좀 조정해서 이렇게 재의결을 하겠다. 이렇게 물러서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봉합이 되는 거 아닌가 다들 그렇게 봤는데 황교안 대표가 이것은 정말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상황은 상당히 전입 가경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건 저는 뭐 황교안 대표 심정을 이해가 갑니다. 지금 선거법이 비례 때문에 너무 선거법 때문에 손해를 보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 위성정당이라 하면 미래통합당의 그 정신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미래한국당이. 그럼요. 근데 대통합의 그런 큰 정신 그리고 총선에 이기한다. 그러면 좋은 인물, 혁신공천을 하고 전문성과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인물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그거에 맞춰야죠. 그렇죠. 최소한 미래통합당에서 영입된 인사들한테는 어느 정도 배려가 있어야죠. 근데 그 사람들을 철저히 물먹이고 그 공천하고 했다는 거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옛날에 대기업에서 회장이 오너가 차명 주식을 이렇게 해놨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 주식 내 거라고 우기는 게 많았어요. 띄어먹은 사람들이 거의 다 내 거라고. 삼성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한성교 공병호가 차명 주식을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랑 똑같아요. 일종의 보이스 피싱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뭐 위성정당 하나 또 만들겠다. 옛날에 자유한국당 이름이 아직 살아있대요. 저는 뭐 비난할 수 없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그 미래통합당의 정신을 살리는 것도 저는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건 국민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그런 비례대표 선정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갈 수 없다. 빠른 시일 내에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서 바로 잡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 지금 어제 저녁까지 뭐 실무진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한 4명 정도를 좀 순번을 바꾸는 선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4명을 빼고 당선권 밖에 있던 윤주경 그분이 이제 독립기념관장이고 윤봉길 손녀죠. 손녀 아닙니까? 그분을 이제 3번으로 끌어들였고 이종성 장애인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 이런 분들은 아주 사무총장인데 아주 훌륭한 그 영입이라고 해갖고 했는데 아주 좌짝으로 밀어버렸는데 8번으로 이렇게 올리고 몇 분들 이렇게 해서 한 4명 정도를 순번 조정하는 선에서 아마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게 한성교나 공병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지금 황교안 대표가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면 재검토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오후에 어떻게 될지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시간에는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이렇게 황 대표가 경로를 한 상황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게 함량 미달에 사람들을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비례대표 한 거 보면은 이게 한성교당이냐 공병호 당이냐 이 개인 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 거라고 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완전 주인 행세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한성교라는 사람은 황교안한테 뒤통수를 세게 쳐서 이렇게 배신하면 안 되죠. 황교안 황 씨가 황당해진 거죠. 황당. 너무 뒤통수를 세게 맞아가지고. 아니 성대 후배에다가 성균관대 또 저희가 후배라 있고 사무총장도 시켰고 또 믿는다고 이게 미래한국당 대표까지 이렇게 하면서 좀 잘 하도록 했을 텐데 이거 완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 아닙니까? 초선 황교안 대표가 4선 노회한 한성교한테 사기당한 거죠. 그러니까 한성교가 자기 정치를 해보려고 그런 건가? 그렇다고 이제 나중에 딱 한 20명 되면은 내가 당대표 하면서 이걸 가지고 한국당하고 뭐 합칠 때 통합당하고 뭐 합치지도 않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합치려고도 안 할 테고 그래서 안철수한테 대구 찾아간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 해보자. 손잡자. 이번에 한 20명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성교가
그래갖고 만약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같이 통합을 하고 대표까지 준다고 해서 대표를 맡으면은 자기는 썩 비례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그런 소문까지 있어요. 막구에서 또 뭐 실력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뭐 불출마 선언까지 한 사람이 저건 정치 도 이상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사선까지 한 사람의 저는 참 그리고 지금 이 선거가 어떤 선거입니까? 그렇죠. 참 친박 그부터 보수가 이렇게 선거 4번 졌잖아요. 이번에 지면은 이제 보수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뿌리가 뽑히는 거거든요. 뽑히는 거예요. 그 이번에 이겨야 되는데 저렇게 한성교 같은 사람이 나와서 참 한성교로도 그렇지만 이 사람 정치라도 했으니까 이 공병호 이 사람은 뭡니까 도대체? 무슨 사람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예, 뭐 자유기업인 정경련에서 한 자유기업인 출신인데 저는 뭐 공병호라는 사람 대해서 갖다붙어 뭐 말은 하기 싫은데 황교안이나 한선교가 공병호를 불렀다면은 최소한 평판조회는 좀 해봤느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평판조회. 예? 그 주변에 들어보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몇 번 두드려보면 평판에 다 나오는데 그거를 지금 보수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몰아주고 같이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사람을 공천관리위원장을 해야지 자기 이름 높이고 자기 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공천관리위원장은 필요 없습니다. 그럼요. 지금 뭐 필요해 그런 사람이. 지금 한 번 하고 자기는 먹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보수가 지면은 누가 책임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 거기다 심어주고 나중에 뭐 영향력 행사하고 그 사람들 통해서 이권 개입하고 이럴라는 생각한 사람을 그 공관위원장을 시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성교한테는 사기를 당했고 공병호한테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좀 사전 파악은 좀 그리고 공관위원장 정도 하려면 최소한도 명망도 있고 그리고 정치를 뭐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정치를 아는 사람이 해서 정치 이번 선거의 의미라든가 또 어떻게 해야 득표력을 높일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볼 땐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윤 대표만 또 못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인재가 많은데. 아니 그리고 이 사람은 나 다른 건 다 좋은데 뭐 그건 떠나서도 엊그제도 자기 무슨 공병호 TV라든가 또 어디 언론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교만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황교안이가 나를 바꾸려고 하면은 나를 공관위원장 시킨 것부터가 잘못된다. 뭐 좀 존칭이고 뭐 직함도 안 붙이고 마치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인물이나 되는 거. 나를 그래서 그것 보고 참 어이가 없네. 저 사람이 무슨 대단한 학식이 있고 그런 거에 있어서 그 유튜브 하다가 말은 잘한다고 내 들었어요. 말받지가 좋다.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기 기업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고 그래서 유튜브도 보니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거 하나 가지고 이 선거 전체로 판을 베려버리고 저렇게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공관위원장을 시켰는지 누가 시켰는지 황교안 대표가 시켰으면 황교안 책임이고 아마 공관위원장은 한성교가 시켰지 않겠어요? 그러면 한성교 같은 사람은 이건 완전히 제명이죠. 제명 정도가 아니라 황교안 대표가 한성교 같은 사람을 당을 맡긴 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죠. 제가 생각해도 화가 나요. 어떻게 당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이런 사람들을 그 중요한 자리에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일은 뭐 물은 엎질러졌고 빨리 수습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빨리 수습을 해야 하는데 지금 또 하나는 저는 이 부분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유영하 변호사 물론 그 사람을 뭐 공천을 준다고 하면은 뭐 박근혜 영향력이 어쩌니 저쩌니 하지만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은 끝난 겁니다. 그럼 하나 줄 수 있어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그 메시지 통하고 메시지도 냈지 않습니까? 근데 탈락을 시켰는데 뭐 사실 여부는 알 길이 없죠. 유영하 전원이니까.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나라를 살리는 차원에서 통합의 메시지를 냈고 그랬는데 효과가 소멸됐고 능욕을 당한 것 같다. 두 번의 칼질을 당했다.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칼질을 당한 거고 이번에 또 그런 것까지 하니까 그러겠죠.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한성교에 대해서도 엄청난 배신감을 토로했는데 뭐 공개는 안 했대요. 한성교가 전에는 무슨 누나 어찌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박지만하고 그 육사 어디 고등학교 동창인가 어디 하여튼 동창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뭐 누나라고 한 사람이 윤상현이고 뭐 한성교 뭐 몇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맨 먼저 등 돌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뭐 물론 유영아가 자기 공천 탈락했으니까 서운한 마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팔아서 자기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고 글쎄요. 봐요. 저는 그 네. 전언을 100% 믿지는 네, 않지만 그렇지만은 어쨌든 섭섭한 감정이 있는 건 사실이죠. 조금 저는 배려 정도는 하다못해 민주당에서는 DJ 아들 30억 뇌물 받아도 비례대표 시켜줬잖아요. 4번을 시켰습니다. 네. 확실한 당선권. 네, 30매덕 뇌물 받았잖아요. 아버지 있을 때. 네. 근데 유영아는 무슨 죄진 것도 아니고 유영아가 2016년에도 그때 송파에 공천을 거의 다 받게 됐는데 그때도 김무성이가 옥새 들고 나르샤 때문에 하면서 결국은 몇 군데 무공천으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떨어지고 민주당 최대동의가 가서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보수 단결하라 그리고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선거 잘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줬으면 그 정도는 저는 좀 유영아 공천 정도는 좀 배려를 좀 그럼 배려를 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그 보스의 그 어떻게 보면 집사잖아요. 예. 집사 정도로 해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잘잘못은 뭐 지금 뭐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과는 따지기 전에 그 정도 한 병 정도는 저는 배려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이걸 전면적으로 재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뭐 새로운 비례정당을 창당한다면은 거기에서 좀 배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근데 자격이 안 된다. 공론 분열이 다 해서 그냥 무슨 공론 분열이 있고 자격이 무슨 자격이 안 될 게 뭐예요? 내동댕이 친 거 보면은 황교안도 좀 무책임했고 한성교는 자기 당에서 자기가 친박 핵심이라면서 참 인간적인 예가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황교안 들었습니다. 대표는 그거 다 정해놓고 언론한테 공개 다 하는 뒤에 뭐 1시간 전에 보고받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 있냐고 황당하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황씨니까 황당한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사전에 한성계가 와서 조율을 했어야죠. 근데 자기들끼리 싹 해놓고 쫙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명 넣어준 거 아닙니까? 24명을 인재라고 영입했는데 그중에 한 명. 그것도 뒷번호에 하나 있어요. 한 명 넣어줬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주라기 공룡에 육식 공룡이 있거든요. 티라노사우루스인가요? 이 정치판에 육식 공룡들이 춤추는 그런 주라기 공원인데 거기서 저 하늘천 따지 이거 갖고 공부하는 사람 같아요. 너무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너무 어떻게 보면 세상 물리를 모르고 이 아사리판에 그 마키아벨리 책이라도 좀 읽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좀 첫 번 배신당하고 사기당하면 상대방 책임이지만 사기친 놈 책임이지만 두 번째 사기당하면 사기당한 사람 책임이 더 크다고 하거든요. 저는 빨리 리더십을 회복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또 하나 아쉬운 게 지금 홍준표 전 대표 아닙니까? 지금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 출마 선언했는데 이 부분도 저는 김영호 공관위에서 좀 과한 거 아니냐. 뭐 서울로 출마를 했으면 좋겠지만 본인이 그건 싫다고 하면은 또 절충안으로 자기 고향이 아닌 양산을에 이렇게 절충안을 냈으면은 그 정도는 양해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특히 이 영남권에서 무소속 출마 러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나온 것만 해도 아주 많죠. 한 10여 명 돼요. 많죠. 영남권만 해도. 이렇게 되면은 전열이 완전히 흐트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칫하면 어부지리를 그렇죠. 민주당이 취할 수 있죠. 그렇죠. 지금 뭐 홍준표, 김태호, 곽대원, 정태욱, 이주영 뭐 굉장히 많습니다. 김재영, 김석기, 김규환, 백승주. 저 권성동 또 윤상현이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탁 깃발을 트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그렇죠. 뭐 같이 하고 지금 여기저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뭐 백지 위임한다고 하다가 공천 못 받으니까 나 출마할 거야. 뭐 이거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언제든지 총선 때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안 나오도록 막는 게 사실 당 대표의 역할이죠. 그럼요. 그런 것들을 딱 제압을 하고. 그렇죠. 홍준표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은 뭐 이렇게
황교안 대표와 김영호 간의 정치 협작으로 자기를 밀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당대표를 2번이나 하는 사람이 불보고 나오는 것도 그렇죠. 모양새도 나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무소속으로 너도 나도 홍준표 나가는데 왜 나는 못 나가냐 거기 끼어서 그렇죠. 이렇게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참 답답한 상황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긴급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성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오늘 오후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선거인단 투표가 부결된 직후 사퇴했습니다. 한 대표는 부결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부패한 야당 권력이 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개혁을 막아버렸다고 통합당 지도부를 비난했습니다. 앞서 한 대표 측은 통합당 측의 비례대표 공천 후보 수정 요구에 따라서 당선권 내에 4명의 통합당 영입 인사를 배치하는 수정 비례대표 공천안을 만들어 선거인단 투표에 붙였으나 61명의 선거인단 중 찬성 13, 반대 47,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공병호 공관위원장은 투표 직후 계속 수정 보완 작업을 해서 공천 작업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얘기한 대로 황교안 대표가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대충 넘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힌 점으로 미루어 한성교 대표의 사퇴 차원을 넘어서 미래한국당이 공천한 비례대표 공천자 대부분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후보 조정 작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 공관위를 해체하거나 새로운 비례정당 창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황 대표가 믿었던 한성교 대표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는 데다 김영호 공관위의 사천 논란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의 영입 무산 등으로 자신의 정치적 리더십과 당 장악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비판 여론도 외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벼랑 끝에 몰린 황 대표는 미래한국당 비례공천 파동을 총선을 지휘할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강한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켜서 총선 전국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전개되는 상황은 다음 방송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